한번 잠깐 보자. 공이 탄식하고 말에 오르다가 갑자기 장공자를 가까이 오라고 하여 말하기를. 자, 그럼 공이 말을 타다가 장공자를 오라 그랬어. 정신이 너무 바빠서 한 가지 일을 잊을 뻔했다. 젊을 때 젊었을 때 한 공이 격인에 살 때 부모가 모두 죽고 한 공의 처지가 됐다. 인물이야. 부모가 모두 죽고 딱하게 되어 의지할 곳 없이 외롭고 쓸쓸하였다. 젊었을 때 이랬단 말이지. 우리 어르신께서 측은하게 여겨 한 공의 부모의 시체를 거두어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한 공을 위로하고 도와주시며 성공하여 장가를 가게 하시니 지금의 한 공이 된 것은 모두 우리의 덕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인물이 나왔잖아. 이 인물은 지금 출세한 거야. 아니, 지금의 한 공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 한 공을 도와준 게 바로 우리 어르신께서 측은하게 여기서 장례도 치러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장가까지 보내줬단 말이야. 사람의 대접함이 처음과 끝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이 군자의 일이다. 자, 그럼 아마 한 공으로부터 이 사람이 홀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자, 이번 재앙에 나를 구하지 않은 것, 자신의 감을 보존하고자 하여 잠잠한 것이니 너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할 게 없다. 자, 자신의 감을 보존하려는 목적 때문에 섭섭하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나이가 3살 되었고 너의 어미가 살아있을 때 한 공이 그 딸을 나에게 보이며 결혼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아직 2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으니 성장하기를 기다려서 서로 사돈을 맺자고 하니 한 공이 그의 딸의 팔에 앵열로 장가의 며느리라고 쓰고 너를 사위라고 했는데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 약속은 가히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한 공한테 섭섭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한 공이 자기 가문 때문에 그런 거지 마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옛날에 너희들 어렸을 때 사돈 맺자고 한 거야. 그의 딸하고 너하고 결혼시킨다고 해가지고 너를 사위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한 공이 구태여 앵열 쓴 거야. 앵열. 아마 여기다 피로스 맹세한 거겠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다른 곳에 혼인하려고 하면 그 딸의 팔을 보이면서 이미 우리 가문에 장가 가문에 시집 보내려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른 집에 못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다 표시한 거지. 너를 반드시 사위로 정하고자 한 것이니 약속을 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어미가 죽었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나 그 딸아이를 보니까 매우 현명하고 사람 됨됨이 어질고 밝았다. 너는 부디 명심해라.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자, 장두는 이제 나왔네. 이제 장가 유배지로 가는 길에 진가숙의 도움을 받아서 진가숙의 고향인 조주로 갔다. 그래서 장가 한공 집안하고 장가 집안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한공의 딸 앵여를 했던. 그다음에 여기는 아들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맺어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어쩐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장두가 유배를 가는 길에 진가숙, 그러니까 장두를 도와준 사람 고향에 갔고 장두는 강물 떠내려 한노의 딸 한연이와 12갱을 구하고 한연이를 양녀로 삼는다. 도적대 무리가 있던 장인은 진가숙에 의해서 구조돼서 구출되어 아버지와 상봉한다. 그럼 지금 장간의 집안의 장이 됐지? 진가숙은 아버지도 도왔지만 아들도 구해줬네. 그 다음에 장두는 한도의 딸 한연이 시비까지 구했어. 됐죠? 장두는 아들과 장이겠지. 한연이를 혼인시키려 한다.
자기가 구해준 한현이하고 자기 아들 장희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결혼이 됐나? 두 사람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거늘 공이 재촉하여 말하게 하니 소조가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여기 두 사람 누구야? 한현이와 장희지, 그지? 근데 결혼을 했더니 결혼시킬까봐. 근데 그 장두가 너를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랬더니 소조가, 한현이가 공자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살려줬습니다. 생명이. 소생은 소저가 살아있는 것은, 자, 기쁠지언정 정말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 부친의 말씀을 들으니, 자, 일의 형세를 가히 속이지 못하겠다. 생은 누구야? 장희 아들. 원래는 마음이 없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 이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말씀드리기를, 이 아들이 작은 횡포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뭔데 부자지간에 무슨 숨길 말이 있겠는가? 생이 엎드려면서 처음에 신어사의 명령으로 여자의 복장을 하고 재앙을 피했다가 얼굴을 그려서 방을 붙이고 잡으려 하기에 남자의 복장을 하지 못하고 한씨 집에 갔다가 한씨의 한 늙은이의 말이 소자를 받아들이지 못할 듯하기에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제동에서 소저를 만났을 때 소저가 칼로 찌르려 하기에 마지 못하여 일의 형세가 절박하게 되었고, 그때 부운이 저를 모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장을 하고 갔으니까 뭐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뭐 상황을 겪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칼로 찌르려고 한 것도 난 줄 모르고 그랬다. 공은 잠자코 들을 따릅니다. 소저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부끄럽기도 하고 성남이 뼈에 사무치니, 성남이 뭐야? 화가 나는 거. 그 거동이 아름다워 달 속의 선녀와 같더라. 공은 더욱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비교할 것 없으나 생은 전혀 눈에 들어보는 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아버지 때문에 결혼하게 돼 생겼단 말이야. 지금 공이 의심하여 정색하고 말하기를, 너의 행동이 가장 괴상하나 재난을 만나서 부디게 한 것이니 이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꾸짖지 못할 것이지만 한공에 동요맨 것과 제동에서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물에 빠지게 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때 만났던 사실을 얘기했어야지. 생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공이 여차여차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기에 소자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제동에서는 사실을 말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미처 말하기도 전에 어디에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참혹한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공이 아들의 일이 모두 온당하지 않음을 꾸짖어 너 다 잘못했다 물리치고 소저를 다가오라고 해가지고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너만을 위하여 축하한다. 비록 성난 마음 화난 마음이 있다고 하나 내 아들의 부운이 한 몸이니, 내 아들과 부운이 한 몸이니 평생 나무랄 것이 없을 것이다. 평생 좋은 인연을 이루어 부부지기지 온전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제동에서 조주에 온 것도 다 하늘의 뜻 운명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혼해라. 소저가 머리를 숙이고 들을 따릅니다. 공이 위로하고 밖에 나오며 더니 진생 아들과 진생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소조와 함께 잊지 못하여 안으로 들어갈 때 날이 이미 다 저녁이 되어버렸고 소조가 부르짖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공이 주저하다가 잠시 머물러 개행에게 시비한테 말하기를, 부운이 장공전한 말을 들으니 소비는 자기야 구름과 안개를 헤친 듯 맑은 하늘을 대한 듯 하거늘 이제 분명해졌다고. 소조가 무슨 일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조가 부운이 곧 장생이었어. 아이고 내 몸에 뼈를 사무치는 더러움을 씻었으나 그때 일이지, 그지? 저에게 이전에 허물을 보인 것이 부끄러워 강물을 기울인다 해도 다시 씻지는 못할 거다. 그때 자기가 잘못했던 거 부끄러워. 그러니 내가 다만 죽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
앵이 대답하기를 소조가 장어사의 교훈을 받들어 몇 개월 사이에 온순한 숙녀가 되니 아마도 옛날 성품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된 말입니까? 옛날에 칼뼈 들고 막 이랬던 소조가 아니란 말이야. 소조가 말하기를 너는 신분이 천하나 지식이 아주 높아서 나의 스승감이다. 이런 말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앵이 말하기를 청하건대 소조는 부끄러워서 죽고자 하는 사연을 말하십시오. 솔직히 소조가 말하기를 장생이 변복을 하고 들어온 것이 어쩔 수 없겠다고 하겠으나 들어온 후에 부친께서 끔찍이 사랑하시고 중히 여겨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의 진면목을 감추고 나를 대하여 다른 곳으로 시집가도록 달래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놀라게 하여 허물을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장생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자, 이것은 그가 나를 뱀과 전갈같이 생각하여 멀리하고자 하는 거다. 내가 전혀 아는 것이 없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점점 체면을 잃고 허물을 기우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하니 내가 평소에 가까이 부리던 일이 인정으로 말해도 죽고자 하나 몰랐습니까? 죽을 땅이 없다. 죽을 수도 없다. 또 제동에서 군자가 자신의 성명을 감추고 온갖 방법으로 나를 시험했어. 털끝 하나 헤아릴 만큼 많은 허물이 얻었기에 많은 허물을 얻어서 죄 많은 목숨 끊어야 마땅하거늘 나는 어지러운 말과 예의 없는 행동을 갖추어 보였다.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이곳까지 와서 구태여 풍랑에 물렸다는 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장어사를 따르게 되었으니 구차고 어리석음을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계집이 되었다. 소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느니 상서와 학사, 이거 벼슬이지. 집 교수로 한심하지 않겠는가? 높은 벼슬의 한 가문의 며느리로 적당하지 않다. 한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내 한 몸의 자취가 완전하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한공과 장가 집안의 내력을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장두가 한현이를 구하고 또 진규수가 아들 장생을 구했단 말이에요. 장희. 그래가지고 그 연분으로 아버지 장두가 둘을 결혼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장생이. 알았니? 그때 자기가 여장하고 갔을 때 당했던 봉변 때문에요. 자, 이거 그 배경은 명나라 때 배경이야. 명나라 때. 자, 장두의 어머니는 죽었죠. 어렸을 때.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고 죽었어. 결국 그 유배지로 떠난다는 건 간신의 그 어떤 모함에 의해서 탄핵되고 그리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한공, 여기서 한도인데 장공 지방과 과거에 내력이 있지. 그지? 정원을 자기 딸하고 장두의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었어. 장두 아들을 사위라고까지 불렀으니까. 알았니? 장공이 유배지로 떠날 때 그 진가가 다 구해주지. 그지? 아들도 구해주고, 진가숙이 고향으로 데려가가지고.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여기서 장희가 여장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장두가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가고 가문이 멸문지화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혹시 죽지 않을까 해서 세 자식을 다 변장시켜가지고 피신시킨 거야. 그래서 여장을 하고 장희가 갔잖아. 한공집에. 그랬더니 한공집에서 뭐가 됐냐면 여장을 했으니까 여자 하녀가 된 거지. 하녀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있다가 결국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탈출한 거지. 그냥 한현이는 부모가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집을 나온 거고 그러다가 물에 빠진 거고 장공의 둘째 아들 장우를 자기 집에서 데려와서 그래서 친구 그러니까 그 공 있잖아. 그 한공 있잖아. 친구 장공의 둘째 아들 장우를 데려다가 사위를 삼으려고 했단 말이야. 첫째 아들이 아니고. 장희가 우연히 한소절을 다시 만났단 말이지. 그리고 막 한소절을 물에 빠뜨렸어. 자기를 업신여긴 거 그때 생각나서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구해준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야. 알았냐? 근데
결혼 장희하고 한소조, 한현희는 혼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혼인을 하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 그거는 과거에 그 한공 집에 갔을 때 여자가 왔을 때 받은 수모, 위협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객주에 가가지고 만났을 때 한현이를 물에 빠뜨리잖아. 그 정도로 미워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장공의 두 아들은 마지막에 보면 결국 과거 급제하고 한공은 장공에게 사과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데 이 부부 갈등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알았니? 그래갖고 장생이 있잖아. 장희 있잖아. 기생을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생을 사랑하게 되고 기생은 나중에 그 의술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 그래서 장우를 살려낸단 말이야. 장우. 그리고 그 장공의 주선으로 장우와 양소조는 결혼한다고. 장희 부부 얘네들은 한소조가 오해를 풀고 마지막에 맨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부부간의 갈등은 좀 낯설은 거고 별로 없던 건데 마지막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27번. 인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장인은 죽은 줄 알았던 한현희에 살아있어서 다행이 아니죠. 물에 빠뜨렸는데. 장인은 면목을 하고 한노의 집에 간 것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자, 한노의 집에 가게 된 거 변복을 하고 갔는데 위험을 피하는 게 위험을 이렇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위험이 위태로운 걸 생각하면 죽을 뻔했으니까 변복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잡힐까봐 누가 잡으러 올까봐 그래서 변복한 거야. 구체적 이유가 잠깐만 미안해. 뭐야 틀린 걸 찾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위험은 잡히는 위험이네. 지금 보니까 1번이 다행이라고 한 거야. 한현희가 살아서 다행이다. 장희라고 죽은 줄 알았던 이거 아버지한테 막 얘기할 때 나오지 않아? 결혼하기 싫다. 자기가 물에 빠뜨린 건 장난이야. 장난 겸 복수였는데 사실 죽기를 바라진 않았지. 그렇지만 살아있어 다행인데 죽어도 결혼하기 싫다. 이게 핵심이죠. 맞았어. 미안해. 이 위험은 잡힐까봐 하는 위험이 맞았고 장두는 자기 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한노의 가문을 도우려 한다. 반대로 얘기했지. 장두 얘기를 들어보면 자 한공의 가문 부모님 죽고 나서 측은하게 생각해서 도와줬지. 장례식도 치러줬지. 그러면 한공이 지금처럼 된 건 다 장가 집안의 덕분이다. 우리 집안의 덕분이다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얘기했어. 장두는 칼로 찌려고 한 한노의 장이가 동요맨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죠. 한노를 장이를 동요맨 것은 잘못됐다.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하다. 꾸짖었죠. 그래서 한현희는 장이가 자신을 멀리하고자 하는 행동에 인한 수치심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자 한다. 물에 빠진 거 살려줬는데 또 물에 빠져 죽고자 한다. 맞았죠. 수치스럽다 그랬잖아. 부끄럽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28번으로 볼까? 자, 28번. 앵열에다가 썼던 거야. 앵열. 자, 가장 적절한 건 1번. 앵열로 쓴 내용. 자, 우리 딸 한현희는 자, 장씨 가문의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강제성의 인물 간의 갈등을 키운다. 그래서 갈등의 핵심이 뭐라고? 한현희하고 장희라 그랬잖아. 그지? 부부잖아, 둘이. 두 부부의 인물 간의 갈등을 키운다.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현희의 판에 써 있는 앵열은 장씨 집안의 며느리다. 그런 얘기야. 자, 29번. 기업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상황에 따라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 견해다. 맞아, 틀려? 야,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잖아.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 장두가 장이에게 부탁하는 거죠. 당부하는 거잖아. 비판적 견해는 없죠. 누구한테 당부하는데 비판이 아니죠. 니은, 인물에 대한 적개심과 애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니은은 뭐야? 한시 늙은이라고 호칭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 부당하다. 저 행동은. 이렇게 얘기한 거지. 디귿, 인물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갖는다. 무력감을 드러냈어? 한현희의 행동을 변호한 거야. 인물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가 아니고 그때 그 행동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둔하는 내용이지. 무력감하고는 상관없지. 리을, 인물이 겪은 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다. 자, 여기 보니까 장희와 한현희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 말이지. 장두가 부운이 곧 장이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풀어야 한다. 해결되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그때 노래집에서 있었던 일, 부운이라고 하는 걔가 사실은 장이야. 라고 하면서 다행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건 장두 생각이죠. 미음,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안타까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금 신분적 한계? 신분적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분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가 아니고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뭐 그런 얘기야.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 알았니? 안타까운 건 없어. 신분의 한계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안타깝거나 한계를 드러내는 건 아니라고. 정답은 4번이야. 해석은 자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거 읽어보면 되잖아. 이거부터 읽었어야지 이 사람아. 자, 창난호연로 윗글의 내용. 남자 주인공이 당대 지배인 인형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대. 그러나 자, 지배인 인형을 구현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당대 인력 기준에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물에 빠뜨렸다든지 칼로 찌르려고 했다든지. 타고난 성적의 단점이 있어서 교화의 대상을 잘 가르쳐서 고쳐놔야 돼. 신분이 낮은 인물의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자, 개행이 나왔지. 이와 같은 주인공의 현실적인 면모는 인물의 생동감을 부여한다. 마치 이 주위에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틀린 거 찾을까? 한현희가 개행에게 스승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위에서 말하면 신분이 낮은 인물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았지? 됐지? 그 다음에 2번. 한현희가 장두의 교훈을 받들어 옛날 성부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교화의 대상, 가르쳐서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위에 나온 내용으로 하면 뭐냐면 교화의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았어. 3번. 한현희가 장두의 재촉으로 혼인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힌 내용. 혼인하기 통해 주인공 한현희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말한다. 틀렸죠. 내가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자 한다는 얘기니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장두가 재촉하니까 사양하지 않고 대답은 하였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장희가 한현희의 시험에 결국 물에 빠지게 한 내용을 통해 주인공 장희가 당대의 윤리 기준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한여로 있을 때 신분 소개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윤리적 기준에서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얘기. 이게 여기 나오는 걸로 하면 윤리적 기준에 어려운 행위.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했죠.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5번. 장희가 한현희의 부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서로 원하지 않아. 장두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내용을 통해 당대의 지배이념 효를 실천하고 있는 거다. 거역할 수 없는 효를 따라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따르고 있다. 맞았지, 그지? 위에 지배이념을 찾아볼까? 그대로 있어야지 거기에. 지배이념, 당시의 지배이념. 효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절을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됐죠?